82쪽에 생물 다양성과 보존.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되려면은 생물이 다양한 게 좋은 겁니다. 예, 다양하게 있는 게 좋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은 건데 한꺼번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요.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같은 종, 토끼 같은 종입니다.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게 변이들이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종족 보존이 잘 돼요.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 종족 보존이 잘 됩니다. 아무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이라도 색깔, 크기, 모양, 습성 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유전적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뭐 이렇게 약간씩 색깔 다르고 그쵸? 이게 어떤 애는 뭐 점무늬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쵸? 이런 거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거고 달팽이 껍데기나 무늬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개체들 간의 변이가 나타나죠. 개체들 간의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은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거야. 종이. 이 어떤 생태계에 종이 많이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그게 이제 종 다양성이고 종 다양성이 높아야지 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생태계가 금방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이죠? 뭐 우리나라로 칠까요? 뭐 아니면 뭐 어떤 동네야? 여기에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사막이 있다던가 그런 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숲 생태계도 있고 강 생태계도 있고 초원 생태계도 있고 산 생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숲에 잘 사는 애도 있고 물속에 잘 사는 애들도 있고 초원에 잘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아지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자,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군은 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800년도에. 아일랜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영국 그 바로 옆 동네죠. 영국이랑 그 연방에 들어가나? 연방에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영국의 바로 옆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영국의 수탈로 곡식을 빼앗기고 감자를 주식으로 생활하는데 감자를 한 종류만 심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자만 다 심은 거야. 그래서 1847년에 감자 잎 마른병이라는 게 전염병이 돌아요. 감자가 다 같은 종이니까 살아남는 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의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서 뭐 식량이 없어가지고 죽은 거죠. 영국이 안 도와준 것도 있는데 끔찍한 거죠. 굶어가지고 100만 명이 죽어봐.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생겨났던 일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바나나가 1950년대에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바나나를 주로 키웠어요. 근데 얘가 바나나가 우리가 씨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애를 길러내냐면 그 뿌리를 잘라가 가지고 옮겨 심는 거야. 그러면은 다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영양 생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도 다 똑같아. 바나나가. 그런데 이제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게 곰팡이병이 돌아.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그로미셀이 막 거의 멸종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캐번디시야. 이렇게 약간 휘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네. 네, 요거만 또 길러. 사람들이 요거만 길러. 요게 멸종이 지금 되려고 막 그런 조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나나가 멸종할 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종다양성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종의 수와 그 다음에 개체 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종 다양성이 높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가숲에는 A종 4그룹, B종 4그룹, C종 4그룹, D종 3그룹 있어요. 요 가숲에. 근데 나숲에는 A종만 많아. 그러면 이제 종의 수는 4종류 4종류 똑같아. 그쵸? 근데 누가 종다양성이 높은 거냐면 얘네가 가가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얘네들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있는 게 종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보시면 먹이 사슬에 대한 그림이 이제 85쪽에 있네. 85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종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풀, 메뚜기, 개구리, 뱀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누가 개구리를, 메뚜기를 다 이렇게 막 그 잡아 살충제 뿌려가지고 막 죽였어요. 그러면 개구리도 죽는 거야, 뱀도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메뚜기가 죽더라도 개구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어쩔 수 없네 여기. 근데 매는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면 개구리가 없어도 들쥐나 다른 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가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종다양성이 높으면.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다시 여기서 해야죠.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원, 산림, 뭐 해양, 열대우림, 사막, 갯벌, 습지 뭐 이런 생태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태계들 가운데 가장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열대우림 생태계. 열대우림 생태계에서는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되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산다 이거야.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데. 갯벌 생태계도 중요한데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있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뭐 육지에 사는 생물들도 있죠. 네, 그래서 종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다. 예. 갯벌 생태계 종다양성 높다. 갯벌을 보존하는 게 좋은 거고요. 습지도 종다양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낮죠. 여기는 벼만 심잖아, 막 이렇게. 막 다른 잡초 막 자라나려고 하면 막 다 뽑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건데, 유전적 다양성은 그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근데 그러면 개체 변이가 많아서
그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종 다양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각각의 생태계에 사는 종들이 다른 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하면은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맞을 것 같지요?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일단은 그 생물 자체로 중요해. 생물 자체로. 생물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뭐 바위나 뭐 돌멩이보다 훨씬 더 생명체가 더 신기한 일을 많이 해. 생명 자체로 고귀하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평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생물을 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자원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준다는 거죠. 이 목화의 이 목화솜을 이용해서 면티 면을 만들어. 그래서 실도 만들고 면도 만들고. 식량 자원 당연히 식량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걸로 이제 주택도 짓죠. 그래서 생물 자원이 엄청 중요한 자원이죠. 자, 뭐 식량으로도 쓰이고 목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합니다. 버드나무 껍질 이런 거에서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해열 진통제 있거든요. 그거 원료가 나와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주목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열매가 암을 이제 퇴치하는데 그런 항암제의 원료가 됩니다. 주목나무 열매가. 그 다음에 나팔꽃씨, 줄기 이런 거는 소화불량 치료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항생제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항생제 맞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에는 막 평균 수명이 한 30년?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애들이 태어나서 막 1년 정도 되면 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뭐 세균 같은 거 감염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항생제가 발달해가지고요. 수명이 엄청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이런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면, 특히 이제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열대 우림 지켜야 되고요. 갯벌도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화작용이 있고, 해일이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갯벌이. 그 다음에 이런 뭐 사회적 심리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생명체들이.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생명의 고유의 가치, 생명 자체로 이제 중요하고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조금 풀고 할까요? 92쪽에 (1번부터) (7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죠. 이건 생태계 다양성. 이거는 이제 종들이 여러 종들이 산다. 여기에 종 다양성. 같은 종인데 이렇게 변이들이 많다. 유전적 다양성. 자, 그래서 같은 종의 달팽이 껍데기 색깔 무늬가 다르다.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고,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다음에 여러 종들이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종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죠. 단순한 게 아니라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에 급격하게 변해도 살아남아서 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리앤디귿. 자, 아일랜드 대기근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의 중요성이냐?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종류의 벼를 심는 게 좋은데, 물론 이제 기르다 보면 이제 잘 자라고 이제 뭐 열매 많이 맺고 이런 거를 기르긴 하죠. 요건 종다양성이 낮은 거고, 이건 종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생태계 평형은 나가 더 잘 유지가 되고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무엇이 복잡하게 먹이 사슬이라고 쓰면 되죠. 이거 전체적으로는 먹이 그물이고, 하나하나는 먹이 사슬인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아무튼 먹이 그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으로 활용한 거야 이거. 의약품의 원료. 근데 이게 좀 틀렸네. 주목나무 열매는 페니실린 성분이 아니라 항암제. 페니실린은 항생제고요. 자, 목화, 누에 이런 의복 만드는 재료로 얻는다. 이거 맞죠? 목화는 면이고, 누에는 이제 비단실 같은 거 뽑는 거야. 비단 명주라고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7번에 사람의 필요한 자원을 다양한 생물로부터 얻는다. 맞죠? 다양한 생물은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능한다. 맞죠?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자, 앞쪽에 다시 넘어와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보존하자라는 거죠. 보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서식지가 파괴된다던가, 서식지가 단편화된다던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가 있고요. 자, 서식지 파괴는 가장 심각해 사실은.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면은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습지를 뭐 매립을 한다던가, 나무를 깎는다던가, 뭐 산림을 벌채한다던가, 농지가 확장이 된다던가, 이런 건 이제 서식지 파괴의 예입니다. 근데 서식지 단편화는, 그러니까 많은 서식지를 사실 파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철도를 놓는다던가 도로를 놓는 건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해서 뭐 곰이나 뭐 이런 애가 살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끊어지면은 서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고, 조금 커다란 동물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식지 단편화도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뭐 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짓을 하는 거고, 뭐 호랑이 이런 거 잡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하는 거고요.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할 수가 있다. 외래종의 유입,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한 종이 더 많아졌네, 그래서 좋네, 그게 아니고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없어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뉴트리아 이런 것도 원래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거 2만원 괴물쥐야, 괴물쥐. 근데 이거를 인간이 들여온 거야. 이게 배 타고 온 거나 이게 뭐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이거 기르려가지고 이제 고기 팔아먹고 이러려고. 근데 이걸 누가 먹질 않으니까 농장에서 그냥 뭐 논에다 풀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토종 생태가 위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럭이나 큰잎 우럭이나 뭐 베스가 큰잎 우럭 아닌가? 하여튼 붉은 기거북, 가시박, 뭐 단풍잎 돼지풀, 뭐 서양 등골나무, 뭐 이런 애들이 아무튼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은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어서 아무거나 막 수입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 아시죠? 환경 오염되면은 생명체들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강가나 이런 데다 중금속이나 이런 걸 막 버려요. 그러면 그런 중금속들이 체내에 쌓여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금속을 한 몇만 마리 플랑크톤이 먹어요. 근데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어. 한 1000마리 잡아먹어. 그러면 1000마리만큼이 여기 축척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또 다른 애가 또 잡아먹어. 한 100마리 잡아먹어. 1000 곱하기 100만큼이 여기에 농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포식자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농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고기를 사람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랬었던 예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따이따의 병이나 아니면 미나마타 병이나 이런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국립공원 같은 거 제정하고요.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아까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날 때 도로가 놓여지거나 그럴 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리를 하나 놔줘요. 그런 걸 생태 통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식지 단편화가 좀 줄어드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 단위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생태 통로를 놔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서식지 단편화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생태 통로를 건설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종, 뭐 위기 그런데 야생 생물 이런 것도 지정하는 거고요. 국립공원 지정하면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은 이제 안 하는 게 좋고, 뭐 한때 좀 유행하던데 뭐 여러 가지 파충류 같은 거 막 기르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국제 협약을 통해서 뭐 언제까지건 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뭐 환경도 이익이지만 사람도 이익입니다. 여러 가지 협약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런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람사르 협약은 이란일 텐데,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를 보호하는 그런 걸 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면은 습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성의 보성 맞나요? 우포늪인가 뭐 이런데 습지 같은 걸 보호하는 협약이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책을 잘 읽어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9번부터 13번까지 해보시고요. 8번부터인가? 8번부터 13번까지 하시고요. 했지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할수록 사라지는 종의 비율이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했더니 살아남은 종의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식지 비율이 감소하면은 더 많은 종이 멸종하는 거죠. 사라지는 종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는 거죠, 당연히. 자, 요런 거는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고, 특히 이렇게 좀 커다란 등치 있는 애들은 일정한 범위가 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돼. 그래야지 먹잇감이 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로가 낮았어요. 이거 못 돌아다니잖아, 그쵸? 로드킬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애가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사는 생물의 피해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네요. 중앙에 사는 애가 더 큰 거죠. 서식지 중앙. 8번. 아, 그래요? 아, 8번 안 했구나. 자,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 남획 맞고요. 환경 오염 맞고. 서식지 연결해주는 건 좋은 거야. 외래종이 유입되는 거 나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야생 동물 보호구역 지정해주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아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 코끼리를 몰래 사냥하였다. 근데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법이군요. 불법 포획과 남획. 저런 걸 줄여 나가야 되고. 자, 이런 건 외래종이죠, 외래종. 뉴트리아나 뭐 이런 것들을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대책.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 여기 이제 탄소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 말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를 좀 덜 만들면서 만들어진 제품. 그런 거를 써야지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탄소 제품은 이산화탄소를 좀 덜 유발시키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써라. 산림을 벌채하는 건 안 좋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죠. 야생 동물을 많이 잡아거나 채집한다. 아니지. 아니지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기 하고,